안녕하십니까. 꿈의 실현 대표 백계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또 창직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미래 직업은 과연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직업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말을 좀 재밌게 제가 스펙 타파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펙, 이거 골치 아프죠. 스펙, 굉장히 나쁜 의미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이제 취업을 할 때 스펙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3대 스펙이 뭔지 아시나요? 자격증, 네, 학점, 네, 외국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면 충분할까요? 제가 한번 대학교에 이제 수업을 나갔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스펙을 한번 다 모아봤더니 1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적었죠. 17가지를 적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17가지가 있다면 취업이 정말 쉽겠느냐고. 그런데도 학생들은 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는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좀 정확하게 살펴야 되고, 그게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참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암묵적 뭐랄까요? 본인만의 상상인 거죠. 그런 식으로 17가지나 적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미래의 어떤 직업이 가져야 될 조건을 정확하게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들을 많이 덜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 이 스펙 타파에 맞춰진 6가지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S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셀프 스토리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냥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여러분, 대학 졸업생만 하더라도 사실 4년을 졸업했다가 가정한다면 벌써 23살입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지역에서 자라나서 초중고 대학교 15년 이상을 배웠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있겠지만 또 대한민국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있겠지만 같은 지역에 났다고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는요, 그 무엇보다도 직업적 요소로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는 특히 이제 30, 40대 분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전제로 하다가 갑자기 다른 분야로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전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살아온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자아 속에서 정말 해나갈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찾아야지 갑자기 변한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까지 나의 스토리를 다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스토리의 특징은요, 다음번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마지막에 드라마 끝날 때쯤 다음번 예고편을 왜 보여줍니까? 다음 편을 보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예고편을 봤는데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드라마가 재미가 없거든요. 자, 이런 식이 벌어진다면 이 스토리의 파워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출발하되 그 속에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직업 요소로 꼭 반드시 한번 넣어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두 번째, S가 나왔으니까 P가 나와야겠네요. 네, P는 프로페셔널입니다. 전문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직업을 가지려면 한 가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학의 이 대자, 큰 대자인 거 아시죠? 큰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즉,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면 큰 학문을 사실 한 상태여야 되는데요. 참 많은 대학생들, 대졸자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큰 학문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공을 통해서 자신의 학과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전문성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프로페셔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즉 일반 사회에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을, 또 돈을 줬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전문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창직을 바라볼 때도, 직업을 바라볼 때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제가 만약 강의를 하면 강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런 전문성이 없다면 강사로서 설 기회 자체를 사실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창직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E는요, 이모션을 제가 표현합니다.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직업은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갖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면 사람들은 그 직업을 오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 90년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어부입니다. 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일을 하신다고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죠. 어부가 없다면, 그 수많은 배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선을 먹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 혹시 어부를 준비하는 분들, 학생들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놀랍게도요, 직업 수명이 채 10년이 안 되는 스튜어디스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그 직업에 뭐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아니라 좋아하는 직업과 안 좋아하는 직업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즉, 우리가 보통 직업의 경중을 많이 따지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요, 본인이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만약 저한테 어떤 분들이 의사를 한번 해봐라, 당신에게 의사라는 직업을 주겠다 그래도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만나는 게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제가 싫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호, 감성,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직업을 가지려조차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창작의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감성적 부분입니다. 이 이모션이죠. 또 감성은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티브를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모션을 특별히 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직업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그 직업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이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새로운 직업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죠? 뭐 설득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해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전체를 표현한다면 결국 공감, 소통,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이해를 시키세요. 설득을 시키세요. 설명을 시키세요. 그렇다면 상대가 당신에게 정말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네요 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창직자들은요, 자신의 새로운 직업을, 자신의 새로운 창직 모델을 상대방에게 잘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그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요인은 뭘까요? 네, 탤런트라고 표현합니다. 재능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린 지금까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우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성만으로 과연 직업적 수명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영 선수가 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뭐 박태환 같은 제가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겠죠. 왜냐하면 타고난 재능이 필요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박태환 선수처럼 이런 선수들을 만나보면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스포츠 선수의 재능이 있다는 거죠. 이 재능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훈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타고난 재능과 전문성이 결합된다면 여러분의 직업적 수명을 굉장히 길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전문가로서 먼저 시작을 하셨다 할지라도 재능은요, 이 전문성을 배가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시작을 했지만 전문성을 바탕, 이 탤런트 재능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직업적 어떤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꼭 기억하십시오. 전문성과 재능을 결합했을 때 수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P가 남았네요. 바로 패션입니다. 열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창업이든 취업이든 창직이든 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문제 앞에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예 그 앞에서 이겨내려고 준비조차 하지는 않는 거죠. 그 점에서 열정은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서 열정을 느끼신다면 그리 고될지라도 힘들지라도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요,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수십 배 이상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를 극복한다면,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요, 여러분이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라면 창직적 요소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일을 하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아무래도 열정을 좀 체크해 보려면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조금씩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 열정을 느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사로서 열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전달을 하고 그분들이 제가 전달하는 강의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다면 저는 거기서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워도 저는 그 열정 때문에 그 준비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혹시 현실이 좀 어렵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어렵나요? 자, 그렇다면 열정을 한번 불러일으켜 보세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찾으셔야겠지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신다면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하고 멋진 창직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펙타파 어떻습니까? 스펙이 나쁜 건 아닙니다. 스펙타파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멋진 창직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창직 모델 기대하겠습니다.